재무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밤 11시 40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컨디션이 한 80% 정도까지는 회복이 돼서 오늘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이노텍 제가 어제도 그 방송을 올렸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3월 재테크 강의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자율주행 실적주 픽으로 뽑았던 종목이고 신고가 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7%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 달성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즌은 주도주 테마가 있는 게 아닌 급등주들이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 시즌에 대비해서 실적주를 모아가는 게 훨씬 더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괜히 어설픈 급등주 따라가다가 큰 손실을 맛볼 수 있다는 부분,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용산공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청와대에서 7시에 또 안 좋은 그런 인수위에 대해서 뭐 이런 예비비 상승을 안 하겠다 이런 기사들을 내보내면서 당연히 그 관련된 주들은 내일 또 급락을 하는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테마 같은 것들은 사실 항상 승률이 80% 이상 되는 분들만 매매를 해야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평가 실적주들을 모아가는 게 LG노텍 같은 경우도 제가 벌써 최근에만 한 4-5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 이후로 거의 한 20%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사실 노리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시황에 대해서 제가 갭상승 출발하겠지만 횡보장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한동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3거래일 연속으로 그래도 제법 큰 상승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적으로도 좀 조정을 받을 때가 됐고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기 때문이겠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지 않지만 삼성전자에도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좀 상승하지 못하고 오늘도 뭐 7만 전자가 깨졌죠. 그래서 한 6만 원대를 기록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야지만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다.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나노신 소재 LX 세미콘 공유드렸었는데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한 7.5%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20선을 돌파하고 괜찮은 흐름인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강 후약으로 좀 눌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일부 공개된 영상이니까 보는 분들이 별로 없었겠지만 5기 2강 어제 진행됐었죠. 어저께 제가 그 일성건설 오늘 슈팅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6%대 슈팅이 있어서 뭐 장초에 들어가신 분이 있으면 축하드리고요. 저도 일성건설하고 범양건영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돼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적 시즌이 물론 다가오고 있고 어설픈 테마주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뭐 테마주도 물론 재료가 이제 시작하고 강력한 재료라면 괜찮죠. 근데 그런 재료들이 없어요 현재는. 왜냐면 로봇주도 지금 끝나가고 있고 원전주도 끝나가고 있고 대부분의 모든 테마들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딱 시장을 주도하는 강력한 테마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웬만한 매매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사실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럴 바에는 고점 대비해서 3-40% 가격 조정을 받은 차라리 이런 배터리가 낫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토요일이죠. 토요일 강의에서도 에코프로비엠, LNF, 세로닉스 세 종목 말씀드렸었고 오늘 다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로보로보 이런데 로보티즈 이런데 위험하다 이제는 유진 로봇 이런 것들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도 물론 휴림 로봇이 급등 출발했는데 그 이유는 삼부토건 때문에 출발한 거지 삼성전자 그 로봇 사업부 때문에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료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로봇 사업부 이슈 때문에 모든 섹터가 상승한 게 아닌 단지 휴림 로봇의 개별 재료 때문에 상승한 거고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신규 상장하면서 따상을 갔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난주에 일시적으로 반등한 거니까 그런 재료는 구별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LG이노텍처럼 뭐 정배열 제가 30위 안에 드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정배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반대로 급락할 수도 있고요. 지금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제가 인포뱅크 얘기는 거의 한 3달 전부터 했으니까 이미 지금 2배 이상은 올랐어요. 200%.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LG노텍도 뭐 끝물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LG노텍이 신고가 나올 수 있죠. 지금 유일하게 시총 30위 안에 드는 기업들 중에서 정배열인 거 완벽한 정배열인 건 얘밖에 없어요. LG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LG노텍은 뭐 이거 말고도 지난주에 한 3-4번 정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저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대 수익을 얻어갔겠죠. 그리고 하이스틸 지난주 금요일에 물론 철강주가 갭상승 시작해서 좀 눌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장주들은 당연히 다시 상승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이스틸도 보유하신 분들은 8%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VR, XR 하는 전문 기업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처럼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선희시스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였었고, 이것도 선희시스템과 큐브엔터도 3월 재테크 강의 때 선정했었던 종목입니다. 큐브엔터는 엔터 소형주 중에선 제가 항상 원픽으로 뽑는 종목이죠. NFT 재료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9%대 상승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나 또는 내가 매수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 재료를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 스터디 모집하고 있으니까 7기 5월 반 6기는 마감이 됐고요. 5월 반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 빠르게 살펴보면은 코스닥 전강 후약으로 약한 모습이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당연히 이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된다. 특히나 장중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다른 좀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드러나면서 하락을 했고, 아시아 증시 역시도 보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현 시간 보합으로 좀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 많이 올랐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시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 좀 상승해 줘야지 삼성전자가 다시 75,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국채금리 지난주 이렇게 4%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번 주에 좀 하락해 준다면 성장주들이 좀 더 상승을 하겠고, 이번 주 내내 또 강하다면 가치주들이 좀 강하겠죠. 원달러 환율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역시나 계속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도 외국인 매도세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30포인트 아래면은 별로 신경 쓸 거 없지만 30포인트 넘어가면 그때는 좀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이렇게 넘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GS라든지 이런 가스 관련된 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아무나 매수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매수 매도 확률이 항상 승률이 80% 이상 되는 분들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가격이 좀 소폭 하락을 하고 전체적으로 사료 가격도 좀 하락을 했는데, 물론 그 재료가 오래되긴 했어요. 오래되긴 했고 보시는 것처럼 옥수수 가격은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소폭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왜 급등을 했냐? 현대사료가, 제가 현대사료,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도 2달 전에 다 정리해드렸었던 종목이고 저도 매수 매도를 했다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현대사료가 오늘 갭 상한가를 가죠. 갭 상한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물론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유동 주식 수가 굉장히 적은 종목이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갭 상한가를 갔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최근에 사료 가격 상승, 무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장기화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공시가 났죠.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이 부분 때문에 갭 상한가를 간 거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간 거예요.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그것도 굉장히 뒤늦게 쫓아갔거든요. 효성 OMP도 마찬가지고 한일사료도 굉장히 늦게 상한가를 갔고 나머지 종목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대장주가 하나의 그냥 재료, 개별 재료 가지고 같은 섹터를 움직인 거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그런 뭐 메타 사업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큰 호재죠. 그런 것들과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니켈 가격이 좀 하락을 했는데 니켈 관련한 ETN 같은 경우도 많이 급락을 했죠. 최근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그 니켈 재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배터리 관련된 주들이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지난주에 배터리 관련된 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이유가 이런 원자재나 이런 니켈 같은 가격들이 급등했기 때문인데, 반대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게 되고 정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종목들, 실적도 있는 종목들이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NF 여전히 이런 종목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일시적인 이런 GSG 뭐 이런 가스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나 뭐 이런 안철수씨 관련된 종목들은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낫다. 왜냐면 물론 자기가 매수 매도 잘해서 성공하면 되는데 이럴 때 잘못 한번 물리게 되면은 끝입니다. 끝.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용산 공원 관련된 재료들 말씀드렸었죠. 그럼 악재 발생하면서 이제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선 테마주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그래서 자기의 매수 매도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로봇 관련된 주는 제가 12월 초부터 말씀드렸고 이미 200% 300% 상승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끝물인데, 끝물에서 지금 유진 로봇 이슈, 휴림 로봇의 3부 토건 이슈,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신규 상장, 이것 때문에 사실 재료를 좀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최고점인 종목들도 꽤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청와대에서 국방부 이전의 무리라는 기사가 이제 6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내일 중요한 게 예비비였는데 예비비 상정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당연히 그럼 내일 용산공원 관련된 종목들, 자연과 환경 이런 것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무역수지 결과가 나왔는데,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때문에 적자라는 또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오늘 오후 장에 하락하는 큰 원인이 됐었고요. 메타버스 로봇 사업화를 공식 사업화를 했는데, 이 재료도 역시나 지금 거의 뭐 끝물이죠. 끝물이라서 말씀드린 대로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곳이고,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부터 아예 조정이 없었어요. 일부 종목들만 조금 조정이 있었고, 거의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같은 재료가 발생해도 꼭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 그 중에 메타버스 중에서도 이제 애플 글라스나 이제 삼성 글라스가 나오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AR하고 XR 관련된 업종들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세를 줬었던 선희시스템이나 MP, 덱스터나 맥스트 정도 체크하시면 됐고, 바이브 컴퍼니는 좀 업종이 좀 다르긴 한데,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크게 조정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실적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좀 구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인포뱅크, 텔레칩스, 뭐 LG이노텍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휴림로봇은 삼부토건, 이 매각 관련해서 상승한 거기 때문에, 로봇 뭐 강력한 재료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다, 이런 개별 재료에 따른 상승이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내일도 뭐 유진 로봇이 좀 상승을 하겠지만, 이거 역시도 개별주, 그러니까 갭상승 띄우고 나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좀 낫죠. 물론 원전주도 많이 고평가돼 있고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나마 이거는 전기료 인상이 이번에 연기가 되면서 90% 정도 상향 검토하겠다는 기사니까, 이런 내용에 따라서도 내일 뭐 관련된 종목들 좀 올라가겠죠. 보성파워텍이 아마 주의 지정 예고가 이번 주까지일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이 끝나는 날이라서 그거에 따른 좀 상승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대장주 중에서는 당연히 한신기가 현재는 대장주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뉴스에 따라서 급등락을 좌우할 수 있는 재료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또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지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죠. 여행 항공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여전히 좀 안 좋기 때문에 뭐 한번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양건영이나 일성건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메타버스랑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고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성건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급등락이 있었고요. 증시 분석 빠르게 해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뭐 사료 관련된 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용산공원 관련된 주들 급등했는데, 둘 다 공통점은 단기 재료라는 거죠. 단기 재료. 이게 사료에 대한 엄청난 위협감, 뭐 식량에 대한 식량난, 인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급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사료가 갭상한가 간 것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다른 이유 때문에 갭상한가를 간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싸이월드 Z 관련된 것들 여전히 뭐 지지부진하게 이제 울거먹고 있죠. 그런 종목들, 오히려 이런 종목들보다는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을 보려면 한국화컴퓨터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컴 MDS나 한국화컴퓨터가 주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없네요.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다 시세를 준 상태고, 특별히 이렇게 급등할 요소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엔 대기업 중고차 관련된 주 지난주 설명드렸었죠. 급등했었고,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자연과 환경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재료가 지금 좀 약화될 만한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롯데렌탈, 동진세미캠 요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체크하시고, 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재테크 강의 안 보신 분들은 뭐 보시면 좋겠고요. 뭐 어쨌든 계속 그 종목들이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아직은 목 상태가 100%는 아니고 한 80% 정도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이번 주도 뭐 횡보장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시즌 다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